이선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서서 바라봤다. 성도부동산 간판 위로 매각 딱지가 붙어 있었다. 15년간 일궈낸 꿈의 터전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남편 민철은 50대의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도를 맞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가 그를 데려갔고 32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여보, 미안해. 병원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62세 이선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압류되고 사무소도 문을 닫았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대학 교수인 아들 준호가 제안했지만 선영은 거절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 싫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62세 여성을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한 달간 구직 활동 끝에 원룸벽에 작은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가사 도우미 구합니다. 70대 독거노인 가정. 요리, 청소, 세탁. 월급 200만원. 월 수입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가사 도우미 모집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사흘 후 강남 주택가의 2층 양옥집에 도착했다. 잘 가꾼 정원이 집주인의 성격을 말해주었다. 문을 연 남자는 70세 정도였지만 자세가 꼿꼿했다. 흰머리가 단정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선영 씨시죠? 강우석입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름다운 여성 두 자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면접은 간단했다. 요리 경험, 건강 상태 정도만 물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대학 교수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해외에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주로 청소, 세탁, 식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로워서요.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용주들과는 달랐다. 선을 긋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집을 나서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오전 8시 선영은 강우석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첫 출근이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일찍 오셨네요. 강우석이 문을 열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깔끔했지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자의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된 집이었다. 부인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정사진 속 50대 여성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 딸은 캐나다에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봐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첫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강우석이 한 숟가락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아요. 직접 담근 김치로 했어요. 아내도 김치를 잘 담갔는데 그 맛이 나네요. 그의 얼굴에 그리운 표정이 스쳤다. 그날부터 일상이 시작됐다. 강우석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 산책, 서재에서 독서, 오후엔 정원 가꾸기나 바둑 모임.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대화가 늘어났다. 고등어 조림 해드릴까요? 좋죠. 오랜만이네요. 강우석은 선영의 요리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매 끼니마다 맛있다는 말을 빼먹지 않았다. 선영도 기뻤다. 남편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죠. 선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2층 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오랜만에 포근함을 느꼈다. 좁은 원룸과 달리 이 집은 따뜻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같이 식사합시다. 혼자 먹는 건 괴로워서요. 그 순간부터 주인과 고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강우석이 직접 아침을 준비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줬어요. 저희 남편도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부터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정원 일도 했다. 이 장미나무가 예뻐요.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결혼기념일마다 꽃다발을 만들어줬죠. 지금도 잘 키우시네요. 이 나무만큼은 시들게 할 수 없어요.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믿을만했다.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은 매일 대화를 나눴다. 선영은 남편 죽음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강우석도 아내 없이 보내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마트 아주머니가 신혼부부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길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어느 토요일 강우석이 제안했다. 영화 보러 갈까요? 두 사람은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오랜만에 웃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밤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나눈 대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서였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요.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마음은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시선이 걱정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우석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는 것. 창밖 보름달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다. 이분은 누구세요? 참 다정해 보이시네요. 의심스러운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 주 목요일 딸 미경이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소문 들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면서요? 그게 뭐 어때서?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체면도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선영의 딸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서 일하는 걸 알고 크게 반발했다.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도 아직 사람인데.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준호 오빠는 뭐라고 하겠어요?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강우석이 들어왔다. 대화를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 엄마 딸이에요. 미경은 차갑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신세를 많이 지죠? 하지만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선영 씨 뜻인가요? 네,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할게요. 미경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 목요일 저녁 강우석이 말했다. 정말 가실 건가요? 죄송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그러나 우석은 단호히 말했다. 나도 외로움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 당신을 놓치는 겁니다. 그의 진심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나 봐요. 강우석은 쓸쓸하게 웃었다. 금요일 아침 선영은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결국 선영은 집을 떠났다. 강우석은 대문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선영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강우석도 마찬가지였다. 집은 다시 적막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화요일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다. 일 그만두셨다면서요?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강우석과의 만남, 그에 대한 마음, 미경의 반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말했다. 엄마,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했어. 그럼 왜 포기하세요? 미경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저희가 다 알아요. 이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을 만나셨는데 왜 포기해요? 그 주말 선영은 용기를 내어 강우석의 집으로 향했다. 한참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며칠 만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거실에서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이해해요.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석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 주 선영이 독감으로 쓰러졌다. 선영이 독감으로 쓰러졌을 때 우석은 직접 죽을 끓여주고 빨래를 개며 그녀를 돌보았다.
강우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이제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기대도 괜찮겠다. 우석씨 결혼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혼자 살기 싫어요. 2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로 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준호와 가족, 강우석의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식이었다. 미경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준호의 설득으로 참석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동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 뭐 해드릴까요? 같이 정원 일이나 할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새로운 꽃을 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황혼의 로맨스가 아니라 삶의 상처와 사회적 편견을 넘어 다시 시작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나이와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지켜주는 마음뿐이었다.